PM 사업하며 궁금했던 사항들, 애매한 질문들에 답하기. 아마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질문에 없는 내용이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다른 나라는 수당의 35%, 50%를 넘게 풀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35%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판매가 만일에 1억이 일어났다. 그러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50, 거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50% 정도나 1억 정도를 수당으로 풀어주고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멤버들 이런 수당 저런 수당 하는데,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 그 옛날에 그 다른 이런 그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딱 몇 년 전에 7, 8년 전인가 35%만 풀어라. 그러면 1억 원어치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3,500만 원 선에서만 저기 사업자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직급이 동일할 때는 한국이 좀 덜 받죠. 같은 직급이래. 직급이 같아도 덜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회사에서는 독일, 미국 다음으로 저렴하게 제품 가격을 좀 낮춰줘서 사업하기 편하게, 남한테 진입장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한테 권하기가 좀 수월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국가 코드를 한국에 있다가요, 다른 나라 가서 살면서 활동하려고 그러면요, 국가 코드를 다른 나라로 가요. 그럼 나는 같은 직급에서, 이래 동일한 직급의 점수에서 내가 만일에 100만 원 받았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많이 풀어주는 나라에 적용을 받거든요. 한 1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더 받아요. 반대로 더 받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거주하게 살게 됐다. 그러면은 수당이 줄어요. 같은 직업이를. 그 대신에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35%입니다. 35%는 바로 매출에 우리가 여행 가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35%. 그거 만약에 넘어갔다. 36%를 줬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바로 걸려요. 위법사항이 되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 회계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재넷의 Q&A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흔하게 질문 짚는 게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독일 회사인데 왜 본사가 룩셈부르크지? 그런 아마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1993년도에 독일의 그 만하임 밑에 슈파이어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소르그 회장님이. 그분은 전에 BMW 그 기술자로 있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느껴서 방판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실력을 굉장히 쌓았어요. 실적도 좋았고. 그러다가 93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는 독일 사람들을 먹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유통을 시작해서 1993년도에 시작했어요. 우리 여다님 태어난 해에. 그랬는데 점점점 다른 나라, 이웃 국가에 있는 독일이 9개 나라로 그 국경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먹자 뭐 이러다 보니까 독일 말고 다른 나라 지사들이 유럽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유럽 안에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싱가포르로도 가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간다든지 출장을 가든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므로 해서 점점 넓혀갔어요. 나라 수가 늘어났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호주도 벌써 15년, 16년, 7년 전에 들어갔죠. 일제금지. 그러다가 2010여 년, 15년 전까지 이게 35개, 30개국까지 되니까 우리
슈파이어라는 곳에 그 물류창고 겸 유럽 본부가 원래 본사였던 그 슈파이어의 물류창고랑 같이 있었는데, 야, 우리 글로벌로 가자. 본사를 관리하는 글로벌로 가자. 그래서 우리 어디 나라로 갈까 하다가 1인당 GDP가 1위인 나라, 세제 혜택도 좋고, 또 리스트라고 있었죠. LIST. 리스트가 특히 과학이 발달해서 이 휴품 이런 쪽으로도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룩셈부르크에서도 후원해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사를 룩셈부르크에다가 옮기자. 2015년도에. 그러면 룩셈부르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 한국의 키스트 같은 연구기관이죠. 리스트라는 곳에 있는 그 새로운 기술들, 식품 관련된 새로운 기술, NTC 관련된 상당한 부분의 특허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갈 기술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제휴를 맺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셈법이 맞은 거죠. 본사가 룩셈부르크를 쓰므로 해서 세제 혜택도 있고, 나라 수가 늘수록. 독일 회사가 아니다, 이제. 독일의 근간이니까 근본은 다 독일이지만, 모든 본사의 세계의 글로벌 본사로서는 룩셈부르크에 투자해가지고 2015년도에 뒀던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리스트, 좋은 기술들 확보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슈파이어는 유럽 본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고 있는 모든 그런 물류 부분도 옛날 독일의 본사로 오랫동안 22년 가까이 있었던 그 슈파이어의 물류 창고도 있고 거의 다 있는데, 이 연구실과 임원진과 회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들이 2015년도부터 룩셈부르크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독일이고, 독일 회사야. 독일 회사인데 어떻든 이 관리적인 개념에서 룩셈부르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이게 룩셈부르크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도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이제 확장해서 새로운 새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누가 보면 룩셈부르크 회사네? 아니에요. 독일 근본이 모든 게 다 독일인데 전 세계로 세계 45개국까지 가다 보니까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시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증마크에 있어서 여러분이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성은 이거 믿을만하다, 안전하다. 아마 뭐가 떠오를 거야. 약물 같은 거 없네? 도핑 테스트 관련된 쾰른리스트에 등재가 되는 그 제품이라는 게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정성,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래? 만든 거면 샘플하자. 이렇게 이 맛 이런 균질하게 오케이 됐어 했는데 상당 부분의 회사가요, 대량으로 딱 가면서 말했던 거와 달리 혼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좀 색깔이 좀 기준에서 벗어날 정도로 이상하다든지, 애초에 보고했던 거랑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늘 균질하고 안정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의 인증마크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까다롭고 물시의 검사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데가 어디냐면 바로 튀브짓이에요. 튀브짓. 독일어 발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튀브짓는 우리가 사우스, 남쪽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튀브에서도 남쪽 지역이 되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있다기보다는 튀브짓이라고, 튀브인데 거기에 우리 KOS 마크인데 남쪽에 있듯이 튀브짓의 거의 상당 부분에 가장 큰 영향력인 데가 쥐트, 남쪽에 있다 해서 그냥 튀브짓이 거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요즘. 그래서 안전성은 쾰른리스트에 등재가 돼서 국가대표가 먹어도 될 정도면 임산부나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
얘기할 때 안전하다 할 때는 퀄리니스트를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되고요. 안정성을 얘기하고 균질하고 늘 품질 관리, 안정성에 관련된 거는 튀브짓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증 마크. 아셨죠? 그리고 아마 현장에 다니시다 보면은 토탈 스위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인즉슨 1993년도에 PM이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시작했어요. 쭉 진행되면서 미국도 가고 하다가 말레이시아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갔다가 싱가포르도 가고 대만도 갔는데 싱가포르, 대만에 갔는데 대만 지사장이었던 분이 사진도 있어요. 싱가포르 아시아 본부나 싱가포르 처음에 진출했을 때 그 대만에 진출했던 지사장이 와서 회장님 옆에서 테이프 커팅도 했던 분이 있어요. 왕앤친 회장이라고. 그땐 지사장이었죠. 그분이 한 2년여 동안 대만 지사장으로서 열심히 PM을 알리고 PM의 임원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몇 년 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아주 PM하고 유사한 통에다가 담아서 나온 제품이 이름이 토탈 스위스예요. 그게 아마 2005년도, 6년도 요때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죠. 유사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시죠? 우리 명품 짝퉁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잘 만든다 그러죠. 토탈 스위스도 먹은 사람들이 야 이거 먹고 좋았다, 최고다 이러죠. 괜찮아요.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래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단 유사품에다가 정통성 있는 PM의 보이지 않는 레시피는 뺏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품을 쓰시겠어요? 유사품을 쓰시겠어요? 유사품도 뺏겼고 당연히 효과는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품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엔 통이었어요. 우리 프로셰프 같은 통에 담아서 액티바이즈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포로 만들자 해서 파워 칵테일 포, 리스트레이트 포, 액티바이즈는 아직도 통인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 토탈 스위스는 그때 뺏겼던 제형대로 아직도 프로셰프 같은 통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사품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이거는 근데 웃긴 건요. 한국에 2018년도에 4월에 이제 예비 오픈하고 날짜도 잘 알아주세요. 2018년 4월에 한국에 예비 오픈을 4월 20일 날 하고요. 9월 7일 날 정식 런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가서 그때 비전 보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기로 한 게 그때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 25일 날 그랜드 오픈을 한 거죠. 한국 PM은. 근데 2년 전에 토탈 스위스 한국에 일찌감치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들어왔어요. 미리 딱 이 주스, 몸에 좋은 주스 제품으로 딱 아성을 치고 PM이 올 걸 알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M이 들어올 때 굉장히 난항에 많이 부딪히고 소송 걸고 난리, 사전 영업했다 소송 걸고 해가지고 오장주 지사장님이 초반 2년 동안 굉장히 이 회사 때문에 고생했어요. 진품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품 회사가 법적으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상표권도 먼저 등록도 막 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뭐랄까 비타민 B군 덩어리예요. 비타민 B군 덩어리. B군이 복합돼 있는 건데 비타민 B군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인터넷으로 비타민 B를 치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있어요.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좀 뻘개지고 에너지 업되고 힘이 넘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먹는 비타민 B, 뭐 임팩타민이나 여러 가지 비타민 B는 그런 게 없던데
NTC이기 때문에 비타민 B의 일반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왔어야 될 게 다른 알약 제품들은 안 나왔던 거예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인데 NTC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몸에 반응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비타민 B가 원래 액티바이즈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제품들은 일반적인 비타민 B의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안 오는데 우리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 NTC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비타민 B군이지만 액티바이즈를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액티바이즈의 특징이 있죠. 비타민 B군에서도 액티바이즈, 외국에는 다 써있는 말인데 옥시 플러스, 옥시가 산소잖아요. 플러스 산소 이용률을 20%를 올린다. 산소를 20%더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신 산소를 이용률을 더 효율을 20% 높이니까 훨씬 우리 몸에 뇌에도 좋고 이 운동선수들이나 달리기 할 때나 이럴 때도 이용률을 높여주니까 액티바이즈가 비타민 B군 말고 추가적인 기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너 그런 말은 쓰지 마. 그러려면 한 2, 3년 후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유통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럼 그 말 안 쓸게요. 해가지고 산소 이용률 플러스 시켰다는 말은 안 쓰기로 해서 제품에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라나라는 성분이 와줘야 비타민 B군의 NTC도 되고 산소 이용률도 되니까 과라나 립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근데 과라나에 카페인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커피나 콜라나 이런 데 카페인은 결합 카페인이 아니라 비결합 카페인이에요. 결합이 안 된 거예요. 뭐냐? 과라나에 있는 폴리페놀 있죠? 제가 그저께인가 와인 얘기하면서 아주 안토시아닌 같이 이렇게 좀 이런 색깔, 보라색이나 빨간색 이런 색깔들이 많은 색소가 굉장히 몸에 좋은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폴리페놀류의 카페인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채로 있는 게 과라나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그냥 성분 분석하면은 카페인이 보이죠. 그런데 폴리페놀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액티바이즈에 쓰인 과라나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러니까 먹으면 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폴리페놀. 그런데 일반 커피나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폴리페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쓴 거죠. 합성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먹으면 그냥 훅 그냥 몸 안에서 확 올라오죠. 그냥 흡수력. 그래서 나중에 먹고 나서 성분 보면은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확 올랐다가 훅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데미지를 많이 입히는 그런 거를 비결합 카페인이라는데 액티바이즈는 바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와 결합이 돼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 카페인이. 그렇지만 결합이 돼 있는 상태로 얘가 들어가서 몸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카페인으로서의 들어가는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피크를 찍지 않고 안정되게 길게 데미지도 안 있고 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결합 카페인이에요. 결합이란 말에는 앞에 폴리페놀과 결합이 돼 있다는 뜻이 어때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과 합쳐져 있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다른 카페인과 같지 않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설탕 같은 것을 비결합 카페인으로 본다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게 결합 카페인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라고 말을 해도 이거는 카페인 예민증이 있는 분한테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이 전달했을 때 카페인을 얘기 안 하고 했더니 나 카페인 있으면 안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달 동안 먹고 와 이거 너무 좋아. 야 비타민 B 이랬는데 이거 내가 먹던 이 비타민 B 알약하고 다른데 나중에 딱 보더니 카페인이 들어있대.
근데 나 왜 괜찮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양쪽으로 따졌을 때 커피의 액티바이즈 3스푼 정도의 양은 커피나 콜라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 양도.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도 잘 안 되는, 거기다가 폴리페놀 같은 게 있고 그 양도 적은데 거기다가 흡수돼도 천천히 흡수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그래서 제가 아마 단톡방에도 올렸었던 이 내용을 듣고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셨죠? CA는 유지 조건 5 할 때 뭐죠? 내가 그 오토십을 하고 5명의 오토십을 기본 유지를 하면은 내가 CA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여러 가지, 3가지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이라 했죠. 5명의 오토십을 할 때. 그런데 포인트 계산하고 뭐 할 때는 다 그냥 그 우리 오토십, 내 직주, 퍼스트 라인에 103, 103 다 계산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그 오토십이 103점이에요. 저 육세대 후원 수당이 됐든 내 포인트 계산이 됐든 그 모든 계산할 때 103점이고 다 하는데, 유일하게 내 퍼스트 라인에 있는 그 오토십을 100점으로 단 한 번, 100점으로 계산을 하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뭐냐면 나의 CA 계산할 때 내 퍼스트 라인에 있는 오토십들을 계산할 때 100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오토십이 4개밖에 없다. 현재. 그러면 나 오토십 103점이야. 나는 103점이야. 그런데 나는 103점인데 아까 얘기했죠. 유일하게 내 퍼스트 라인에 있는 오토십이 다 103점이고 다 계산하는데 유일하게 100점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 CA 계산할 때만 그래요. 그럼 나 103점은 내 퍼스트 라인이 아니니까 나는 103점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4명이면 어떻게 돼요? 나 103, 직추들, 저 퍼스트 라인 4명이니까 100. 503점인 거예요. 503점. 그럼 600점에는 97점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잘못하면은 97점이 아니라 나 103, 밑에 퍼스트 라인 103 있어. 야, 이제 90점 정도밖에 안 나왔네. 9점 딱 했는데 97점이 모자른 건데 스폰서가 잘 몰라가지고 90점으로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100점으로 계산을 못하고 103점으로 하는 바람에 600점이 아니라 500, 90 몇 점 되는 바람에 이분이 CA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오해받고 좀 서운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나의 퍼스트, 오토십을 100점으로 계산하는 건 딱 한 번. 나의 퍼스트 라인, 직추죠, 직대. 퍼스트 라인을 한테 내 CA 계산할 때만 내 퍼스트 라인의 오토십을 100점으로 계산해요. 아셨죠? 그거 외에는, 그 용도 외에는 100점은 없어요. 다 모든 건 다 우리 포인트대로 103이에요. 아셨죠? 그리고